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기자 여러분들,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린 후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둔 시점에 원내대표로서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비상상황에 있어 당과 나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직분에 임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탄핵안 표결에 관한 당론에 대해선 내일 우총에서 108명의 의원들의 뜻을 모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입니다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여야 합니다. 지금은 국정마비 상황입니다. 국민들 사이에 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수사기관들은 과열된 수사 경쟁과 체포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회는 총리와 강조들을 탄핵하거나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작금의 국정 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하고 대내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원내대표로서 제가 짊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관한 표결 역시 국정 안정과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내려져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되든 아니면 부결되든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 이후입니다. 내일 탄핵 표결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표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수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고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국수본에 고발하고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또 특검법 수사 대상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과 청문회를 남발하면서 사람을 겁박했던 전형적인 수법을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악랄한 여론 호도 수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12월 11일 언론 단독 보도로 전일, 즉 10일이죠. 추경호 전 대표를 소환 통보했다고 하였는데 정작 추경호 전 대표 측에서는 이런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직접 통보도 아니고 우편으로 통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편을 전달받은 게 없고 이메일로 받았다고 합니다.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언론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폭거로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하였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6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번 비상계엄이 인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하셨었는데 이번 비상계엄이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당은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헌 여부는 대통령 헌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고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음 질문 받습니다. 대통령 아까 전에 그 6개 법안 말씀 주시면서 대통령의 제2 요구를 요청하셨는데 현재 대통령의 이런 권한이 살아있다고 좀 보시는지 알고 싶고요. 앞서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과 정부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양해한다라는 담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께서 탄핵 못 막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발언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발언을 사석에서 그쪽에서 나와 같이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언론 보도를 보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정도로 대답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는 탄핵을 반대하고 계셔서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탄핵 비상계엄이 잘못이라고 했는데 탄핵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 비상계엄의 뭐 위법성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형사법적인으로 뭐가 잘못이고 어떤 것이 범죄인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탄핵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또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탄핵을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탄핵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탄핵을 하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라든가 이 헌정체제 수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우리 당은 어쨌든 간에 의원들이 총리를 모아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총회에서 탄핵 찬반 결정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거수로 결정하게 되면 실패를 하게 되나요? 뭐 그 상세한 부분까지 답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탄핵 반대 경로에 정해지는 거에서 들어가서 찬성표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징계하는 것도 검토하실까요? 그거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내일 상황을 본 후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께서는 탄핵안 가결을 당론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따로 말씀을 나눠보신 게 있어요? 없습니다. 저쪽에서 힘드시. 예.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당 지도부가 또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탄핵 결과와 무관하게도 어쨌든 사퇴에 출범 없다고.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대표님, 내일 들면 탄핵안 찬반 말고 표결 찬성 여부에 대해서도 언론으로 결정해서 모든 것을 다 의총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진회의에서는 혹시 어떤 말씀을 나누셨어요? 가서 잠깐 인사만 하고 왔고 중진회의 끝나고 한 분의 의원님이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질문 사항이 있는데 그 한동훈 대표는 이제 질서있는 퇴진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퇴진 의사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제 퇴진보다는 탄핵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이 된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지금 퇴진을 원치 않으시고 탄핵안도 부결이 되면 그러면 저희 당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결과가 아마 탄핵 결과보다는 더 빨리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을 언제, 우리 당이 탄핵을 언제 찬성할 것인지 또 거기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총리를 모아서 결정하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사정 변경도 아마 감안돼서 의원들께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론이 결정되고 나서 당론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이 나와서 답변했습니다. 정부 안정 TF에서 내놨던 안들도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건 이미 폐기됐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이미 그거는 한동훈 대표께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보면 공개 찬성만 7명이고 익명의 찬성도 1명 더 있다 이런 식으로 6표, 8표 넘어간 얘기가 많은데 반대 당론을 정해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에서 그래도 내일 종합을 그거는 뭐 이제 당론이 결정되면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의원님들을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뭐 제가 그걸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원내대표 취임하시고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계시는 어떤 뭐 특별히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산과 소통을 해야 될 그런 현안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 쪽에 통화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비판 목소리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하고요? 대통령하고? 네. 우선 공지했다시피 통화한 사실이 없고요. 아직까지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뭐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긴급한 게 질서 유지를 위한 거라고 사실상 저희는 공감하는 것을 하는데요. 이런 시각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각자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 군, 언론 등지에서 워낙 많은 주장이 나오고 있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사 기관의 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것이 민생 안정,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질문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당론이 탄핵 부결로 이제 정해지면은 그러면 국민은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데 10명 중 7명은 이제 이번 사태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혼란이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고 또 그거를 부결시키는 것도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성숙된 사회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사회 혼란이 막 발생하고 그리고
뭐 민생이 막 무너지고 경제가 이렇게 붕괴되거나 저는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지혜롭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영역에서 각자의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김어준 씨가 오전에 과방위에서 암살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당 차원의 팩트체크를 해보실 건지 궁금합니다. 팩트체크는 뭐 할 계획인데 또 장이 선 것 같습니다. 천하의 장돌뱅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우리 당을 흔들어 볼 심산으로, 얕은 심산으로 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사살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그런 제보를 했겠습니까? 그럼 제보자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제보 자체가 저는 가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아까 의장님 만나서 개헌 논의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현 정부 임기단축 개헌도 같이 논의하신 건가요? 뭐 그렇게 구체적인 이제 대화를 나누진 않았는데 개헌 자체로 임기 단축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개헌으로 임기 단축은 할 수가 없고 그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전제로 한 개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당 지도적 책임론도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탄핵안이 가결된 상태도 아니고 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가 않고 또 아마 우리 당원들이 뭐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통합의 마음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한 그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위 관련해서는 의원 추천하는 것 관련해서 논의를 해보셨을까요? 오늘 의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저에게 했는데 저는 일단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 경찰, 또 공수처 아주 경쟁적인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속도에 불이 붙어서 신속하게 지금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가 지금 속속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뒤늦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국정조사에 불출석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법리상. 그렇게 되면은 그런 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국정조사 자체가 맥이 빠지는 것이 되고 이미 수사기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늦게 또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번째 질문하셔서 한두 분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하시면 질문 안 하신 분. 야당에서는 대표님을 좀 대화 카운터 파트로 이런 이야기가 예. 이게 민주당에 의한 국회 일방 운영, 아주 독선적 운영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사일정을 민주당 마음대로 잡습니다. 과거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의사일정을 야당 소수당인 민주당과 협의해서 잡았습니다. 내일 탄핵 소추안 표결 역시 민주당 마음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당원 당규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원내대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의회 독재적인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이제는 입법
독재, 그 다음 예산 폭언을 넘어서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반민주적인 발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선 인사를 드리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국회의장은 바로 받아주었지만 민주당은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 규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당이 이제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 사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이 있는 거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뭐 당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로지 당의 위기수습과 헌정수호를 위해서 어떤 안이 좋을 것인지를 놓고 판단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다른 안 하신 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안 했어요? 예, 하십시오. 국민들 사이에서는 탄핵 정국이 안정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고 뭐 경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내 지도부로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계획이라든지 뭐 민주당과 어떻게 풀어내겠다라는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마 탄핵 소추가 되든 안 되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국 혼란 또 민생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기능이 거의 정지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뭐 국회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 국회의장 주재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경제 문제, 민생 안전 문제 그리고 전국 안전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만간 국회의장에게 제안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개만 더 받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국회 사무총장 예방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질문 안 하신 기자님들 중에서 질문 없으십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긴급 현안 질의를 할 때마다 계속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까 위원점 내용들이 나오고 현재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옵니다. 만약 그 탄핵이 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다시 복귀해서 국정 운영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일단 뭐 내일 상황을 보고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예상해서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했으면 되고 예.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반복되는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가맹 예산 처리한 뒤에서 추경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 한 번만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예산이란 거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예산에 들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계층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일반적인 감액으로 인해서 뭐 장애인들이라든가 또 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문제를 다 고려해서 감액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대통령실 또 뭐 검찰, 경찰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그 와중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장애인도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까지 다 감액시켰거든요. 정말 무책임한 태도죠. 이렇게 해놓고 다시 또 추경 예산을 하라? 근데 추경 예산을 누가 합니까?
추경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하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심사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는 조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진행한다면 마무리하도록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10월 5일 공복자 내년